안녕하세요. 수박겉 학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사는 사마천의 사기 제49권 외척세가입니다. 황제의 총애를 등에 업고 권력의 정점에 섰으나 끝내 비극으로 몰락해간 황후와 그 일족들의 이야기, 황후의 그림자 편을 시작합니다. 천명을 받은 제왕과 왕위를 계승한 군주는 안으로 덕성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외척의 도움도 있었다. 역사가 사마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과연 외척을 돕는 존재로만 기억했을까요? 외척세가는 단순한 인물들의 전기 모음집이 아닙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부터 무제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의 시간 동안 황제와 가장 가까운 여성들의 가족이 제기하는 위협을 다룬 정치 논고입니다. 사마천은 여기서 황제의 총애라는 비이성적인 요소가 권력을 만들고 그 권력이 어떻게 파멸로 치닫는지 추적합니다. 왜 사마천은 이들을 열전이 아닌 세가에 넣었을까요? 세가는 본래 제후들을 위한 기록입니다. 즉 외척 가문이 황실 유씨의 중앙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사실상 또 하나의 국가와 같은 세력임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들은 교만과 질투 그리고 황제의 의심 속에서 끊임없이 파멸의 순환을 겪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나라 초기 100년을 뒤흔든 외척 가문의 연대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월권의 원형, 여태후입니다. 한 고조 유방의 아내였던 그녀는 남편이 죽자 유약한 아들 해제를 허수아비로 세우고 최고 통치자로 군림했습니다. 유씨가 아니면 왕이 될 수 없다는 유훈을 어기고 자신의 오빠와 조카들을 왕으로 임명하며 권력을 사유화했죠. 여태후의 정치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고조가 총애했던 척부인의 아들을 독살하고 척부인의 사지를 자르고 눈과 귀를 멀게 하여 돼지우리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를 인간돼지, 즉 인체라 불렀죠. 이 끔찍한 모습을 본 아들 해제는 충격으로 정사를 돌보지 않다 요절하고 맙니다. 권력의 끝은 비참했습니다. 여태후가 죽자 공신들은 여씨 일족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몰살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한나라 조정에 거대한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이후 조정은 능력이 있는 외가보다는 다시는 여씨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없고 착한 외척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선택된 것이 바로 문제의 어머니 박태후와 황후 두씨 가문입니다. 이들의 생존 전략은 철저한 겸양이었습니다. 박태후는 고조의 총애를 받지 못했기에 오히려 살아남았고 두태후는 무의자연을 강조하는 황노학을 익히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살기 위해 야심이 없음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겸양의 시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경제의 황후이자 무제의 어머니인 왕지, 즉 왕태후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치밀한 계산과 동맹을 통해 경쟁자 유리를 제거하고 자신의 아들을 태자로 만들었습니다. 왕씨 가문의 부상과 함께 조정에는 다시금 강력한 외척의 암투가 돌아옵니다. 무제 시대에 이르러 외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가히 출신 위자부가 황후가 되면서 그녀의 동생 위청과 조카 곽거병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흉노를 토벌한 전쟁 영웅이 되어 국가의 군사력을 장악했습니다. 여씨 일족의 힘이 불법이었다면 위씨 가문의 힘은 전쟁 공로를 통한 합법적인 것이었기에 황제에게는 더 큰 딜레마가 되었습니다. 위청과 곽거병은 흉노를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영웅이었지만 황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외척에게 국가 안보를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불안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파국이 찾아옵니다. 말년의 무제는 의심과 편집증에 시달렸고 간신들은 이를 이용해 무고의 화를 조작합니다. 태자가 황제를 저주했다는 모함 속에 태자는 자결하고 위자부 역시 목숨을 끊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위씨 가문은 멸족의 화를 당하며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이 모든 피바람 끝에 무제는 섬뜩한 결단을 내립니다. 어린 아들을 후계자로 세우면서 그 생모인 구익부인을 미리 처형한 것입니다. 젊은 태후가 섭정하면 제2의 여태후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유였습니다. 100년의 외척 투쟁 끝에 황제는 어머니와 아들의 인륜을 끊는 비정한 해결책을 선택했습니다. 제2부에서는 이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남긴 언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이하게도 외척세가에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사자성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야기가 너무나 특수하고 끔찍했기 때문일 겁니다. 대신 조정 신료들 사이에서는 다시 여씨가 된다는 말이 공포의 관용구처럼 쓰이며 정치적 행동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은 은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간돼지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라고 해제가 절규했던 이 사건은 후대 황제들에게 과도한 총애와 질투가 어떤 파멸을 부르는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역사적 경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3부 사마천은 이 역사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사마천은 황후들의 성품에 주목합니다. 겸손했던 박태후와 교만했던 진왕후를 대조하며 황후의 덕성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안정을 좌우하는 공적인 가치라고 역설합니다.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나라 전체가 흔들린다는 것이죠. 사마천은 하나라가 흥한 것은 도산씨 덕분이고 망한 것은 마리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겉보기엔 여성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하지만 속뜻은 다릅니다. 자신의 집안 단속조차 하지 못해 피바람을 방치한 황제의 무능과 리더십 부재를 우회적으로 그러나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사마천 자신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이릉 장군을 변호하다 궁형을 당한 그에게 위씨 가문의 몰락이나 무고의 화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척세가에는 절대 권력의 변덕과 그 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인간의 불안을 뼈저리게 겪은 역사가의 고뇌가 서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요약해봅니다. 외척의 권력은 황제의 총애로 급부상하지만 태생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여씨의 남부터 무고의 화까지 외척은 끊임없이 황권을 위협하는 뇌관이었습니다. 결국 절제와 겸양만이 생존의 길임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수박겉 학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마천이 남긴 황후의 그림자가 권력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